반가. 안녕하세요. 박용덕입니다. 2023년 제34회 공인중개사 시험대비 기출문제 해설 강의입니다. 22회 9번 문제 보겠습니다. 계약서 작성에 관한 것으로 틀린 것은 모두 몇 개인가 이렇게 했는데, 계약서는 기억에 5년 보존해야 되죠. 확인설명서 전속중개계약서는 3년 보존입니다. 매수인 성명 공란으로 두면 안됩니다. 우리 암기 프린트 9번에 인물계약금 인권조교 해가지고 거래당사자 인적사항은 반드시 기재해야 됩니다. 암기 프린트는 네이버 카페 박용덕 박사의 부동산 여행에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디귿. 정해진 서식을 사용해야 된다 했는데 거래계약서는 정해진 서식이 없고요. 국토부 장관이 표준 서식을 정해서 그 사용을 권장할 수는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리얼에 다운계약서 적으면 등록이 취소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미엄 소속공개사가 다운계약서 적으면 자격정지할 수 있습니다. 비업은 등록관청이 아니라 국토부 장관이 표준 서식을 정해서 사용을 권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틀린 것 4개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10번 문제입니다. 손해배상 책임에 대해서 틀린 것입니다. 1번 개업공개사는 등록 후 업무 개시 전에 보증보험 공제 등을 가입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번에 공탁금은 3년 동안 회수할 수 없고요. 그 다음에 3번에 개업공개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의뢰인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거나 또는 고용인의 고의과실이 있거나 또는 개업공개사가 자신의 중개사무소를 다른 사람의 중개인 장소로 제공하여 재산상 손해가 발생해야 됩니다. 비재산상 손해는 배상하지 않습니다. 4번 손해배상 책임은 가입한 보증보험 보장금액을 한도로 한다. 이게 X네요. 2023년 1월 1일부터 개인의 경우 2억을 가입해야 되는데요. 만약 손해는 3억 입혔다면 보험가입은 2억 했다 하더라도 3억 모두 다 배상해야 됩니다. 보험회사에서 1억 배상해주고 나머지 1억은 개인재산 가지고 배상해야 됩니다. 법 제30조 1항에 보면 개업공개사의 고의과실로 인하여 의뢰인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손해란 손해 입은 전액을 다 배상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에 의뢰인이 개업공개사에게 소정의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 무상중개의 경우에는 손해배상 의무가 당연히 소멸되는 것은 아니다. 그렇습니다. 확인설명은 중개보수를 받지 않아도 설명해야 되고요. 설명을 하지 않거나 잘못하여 의뢰인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다면 그 손해를 배상해야 됩니다. 따라서 중개보수를 받지 않아도 손해배상을 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확인 설명하는 게 중요하지요. 자, 다음은 11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속중개계약도 해마다 출제됩니다.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정보망 또는 일간신문에 7일 이내 정보를 공개해야 됩니다. 2번 의뢰인이 전속중개계약 유효기간 내에 스스로 발견한 거래 상대방과 직접 계약을 한 경우에는 중개보수 50% 지급을 할 의무가 있는 게 아니라 중개보수의 50% 범위 내에서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비용, 소요된 비용만 지불하는 것이지 무조건 중개보수의 50%를 준다 또는 위약금 지불해야 된다. 위약금이나 보수는 전혀 없습니다. 스스로 발견한 경우에는. 자, 그 다음에 3번은 유효기간은 원칙 3개월, 예외 당사자 약정이니까 2개월로 약정할 수도 있고 5개월로 약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4번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개업공개사는 2주일에 1회 이상 업무처리사항을 문서로 통지해야 됩니다. 일주일에 2회가 아니라 2주일에 1회 이상입니다. 자, 그 다음에 개업공개사가 중개사물의 정보를 일간신문에 공개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의뢰인에게 그 사실을 문서로 통지해야 된다. 지체 없이 통지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2번입니다.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과 직접 계약한 경우에는 위약금이나 보수는 없고 단지 소요된 비용만 지불하는데
그것도 중개보수의 50% 범위 내에서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비용만 지불합니다. 자, 다음은 12번 문제인데요. 12번 문제. 갑과 을은 개업공개사의 중개로 단독주택을 보증금 1,000만원, 월차임 30만원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다. 공인중개사 법령상 보수잔정 적용되는 거래금액은 했는데 보증금 외에 월차임이 있는 경우 보증금 더하기 월세 곱하기 100을 합니다. 근데 보증금 더하기 월세 곱하기 100을 한 금액이 5천만원 미만이면 보증금 더하기 월세 곱하기 70을 하죠. 따라서 1,000만원 더하기 월세 30만원 곱하기 100을 하면 3천만원이죠. 그리고 보증금 1,000만원 하면 4천만원 밖에 안 되죠. 그래서 곱하기 100을 하는 게 아니라 70을 한다고요. 그러면 30만원 곱하기 70 하면 37은 21, 2,100만원 더하기 보증금 1,000만원 하면 3,100만원.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보증금 외에 월차임이 있는 경우에는 보증금 더하기 월세 곱하기 100을 한 금액이 5천만원 이상이면 그대로 곱하기 100을 하고 보증금 더하기 월세 곱하기 100을 한 금액이 5천만원 미만이면 보증금 더하기 월세 곱하기 70을 한다는 것. 규칙이니까 기억을 해야 되겠죠? 왜 곱하기 70 하냐? 규칙을 그렇게 정한 겁니다. 소액 월세 임차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요.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해 주신다면 큰 힘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